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중일 3자 외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비애니 글로벌 협상 컨설팅 박상기 대표 그리고 호사대학교 전가림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중 그리고 중일 한일 이렇게 이 세 개의 정상회담이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현재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박지원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3개국이 합의해서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국가 정상급 회의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또 경제 협력 및 관계 개선, 재난 대책 등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요. 한중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서 이는 나의 진심 어린 말이라고 양자관계의 심화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중일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연말로 예고돼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역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교류를 강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요. 한일 정상이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로 15개월 만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양국 간의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이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이 지난 20일에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대화의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청두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오늘 두 세션으로 나눠서 열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20년 동안의 삼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국 정상들은 또 지역 및 국제 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까지도 논의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저희가 오늘은 두 분의 출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물론 계속 이야기는 제가 따로 질문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끼어드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 분 모두 워낙 위대하신 분들이니까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하는 바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실제로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했지 심층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나올까를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한중일은 자꾸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미중 전쟁이 가장 큰 이슈이고, 네. 우리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돼서 교착 상태에 빠져나온 것이 이슈이고, 네네. 일본은 지소미아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이슈이고, 네. 그래서 각자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각자 다른 이슈를 가지고 협상에 나왔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하원을 통과한 그 트럼프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물론 상원에서 거의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왔던 대중 압박, 그다음에 대북 압박 이것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해야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강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시점에서 네.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적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고 네. 일본은 지금 지소미아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미국이 지금 압박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압박, 한국에도 압박이 가해지는 게 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한국을 잘 압박해서 지소미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곳에 가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본과의도 중요한데 네네.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고 네. 또 미국에서 기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그 어떤 아주 순조로운 대화가 좀 이루어지긴 바라지만은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 그러니까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에 만나서 한중일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은 네. 속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따른 미국 트럼프의 더 강력해진 대중 압박 또 대북 압박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스러운 자세.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가인 교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중국에도 자주 네. 오며 가며 교류를 하고 계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며 그리고 쟁점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논의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외교 안보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스포츠, 인적 교류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네.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작금에 이르러 가지고선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2부긴 하지만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보적인 어떤 대응 사항에 일정程度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정상회담, 3국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한국 보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보도와 한국 보도를 다 같이 봐야 되고 또 네네. 일본 보도와 중국 보도를 봐야지만 양자 간의 협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한국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부의 입장은 공고하다. 기존의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네. 이후에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네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3부를 재확인하는 결과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제 무역 같은 경우에서는 한한령 제거라는 해소라는 문제는 거의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에서 지금 1대1로의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네네.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표준을 마련한다랄까 할까요?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를 운을 띄웠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드와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좀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뭔가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변곡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벤트가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북한이 또 한번 뭐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가 뭐 잠수함에서 ICBM 발사 실험을 한다든가 하면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탄핵의 위협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위축된 외교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탄핵에 대한 그 위협에 사실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수가 올라가고 네.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대북에 대한 강경 기조를 더 강화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북한이 그럼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안보리 제재로 군사적으로 네. 압박하면은 북한이 위축될 것이냐? 협상에서 파워가 밀릴 적에 그냥 마냥 밀리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협상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상대편에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은 결국은 핵미사일이라는 것이고 네.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예상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목표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서 전 세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에 대한 그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온건 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나친 핵미사일 도발 같은 것은 오히려 트럼프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강경에서 온화한 정책으로서의 전환에 지나치게 걸림돌을 만들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지나친 뭐 불꽃놀이는 지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한한령에 대한 제재를 좀 풀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근데 한한령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공식 문서화된 걸로 지침을 내려가지고선 이 한한령이 실행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한한령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한중 교류가 좀 빈번하게 그리고 또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되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한한령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을 제거해달라, 해소해달라라는 식의 요구는 우리 정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교적인 한계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서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의 공연이 성사됐다라는 네.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을 보게 되면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적 교류는 800만에서 한 1000만 사이의 정도의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예인들의 뭐 한두 개의 공연이 과연 한한령의 해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문제라는 것인데 바로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북한 요인입니다. 이 북한 요인이라는 것이 참 국제관계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약국이 강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시간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굉장히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불안스럽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이 여태까지 취한 정책이 대부분 벼랑끝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한중일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지만 네네. 지금같이 아마 안보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은 아마 올해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는 좀 나아질 걸로 보이세요. 어차피 그 공식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드에 대해서도 우리는 3불 원칙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하지만 역시 미국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대외 관계, 특히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다소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홍콩 문제와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순수한 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네. 중국에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됐고 심지어는 거기가 볼드 처리가 돼가지고선 이제
아주 강조가 예, 됐군요. 강조가 네.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미국에서는 섭섭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알령의 어떤 해소 그리고 사드 배치 전국에 대한 해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어려울 말씀드릴 것 수 같다. 있겠습니다. 네. 네, 하나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하말령은 중국이 사드를 배치를 계기로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중국에 있어서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리더십 미국과의 충돌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말령을 제거하지 않는데 하말령은 이제 사실은 거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는 중국이 하말령을 가지고서 거둘 수 있는 그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이 더 이상 중국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 기업마저도 중국을 탈출하려는 그런 기조와 같이 엮여져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현재 그 부풀어진 그 경제지표 발표라는 뉴스가 나오다시피 중국은 사실은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봤을 적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뭐 삼성전자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것이 네네. 어떤 특정한 숫자만큼 줄어들다 문제가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과연 중국에서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하말령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네네. 시작되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또 이루어 나가게 될 텐데, 박상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일본이 이제 지소미아를 이제 거론하면서 지소미아를 회복하는 것이 일본의 제1 이슈가 될 겁니다. 네네. 수출 지금 현재 그 제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제재 또 중단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충돌이나 어떤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문제는 별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일본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지소미아가 일본에 어떤 의미를 줄까?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지소미아가 다시 복구되는 것도 원하지만은 네. 지소미아가 복구되지 않고 군사적인 문제만 있어서는 대한민국과의 충돌이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재무장의 근거를 네. 제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빨리 복구하는 것을 원하는 듯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일정 기간 흘러가는 것도 일본이 원하는 재무장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소미아를 갖다가 그 트레이드 오프 교환 조건으로 네네. 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철회를 할 것이다. 물론 철회를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 지나친 그 경제적 압박은 미국이 보기에 그 1945년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에 대한 그 대미국의 대리 그 방어선으로서 작동하기 원했던 것이 벌써 네네. 70년이나 집행돼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원하지만은 일본의 속내는 오히려 지소미아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긴장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일본의 재무장화. 봐라.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금 중국과 이렇게 와서 중국한테 달라붙는 거 봐라. 네네. 결국 미국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일본이다. 우리를 재무장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돈 쓸 준비되어 있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하고 모습을 싶은 이번 한일 그 정상회담에서 약간 메시지를 던질 것 같다는. 예, 일본은 특히 레토릭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미묘한 레토릭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일본의 재무장화와 다음에 지소미아를 다시 복구하는 양쪽을 다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교묘한 레토릭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정관윤 교수께서도 이제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은지 예상하고 보신 거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어떤 재무장을 위해서라도 지소미아를 연기를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네. 지소미아 문제를 장기화하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라고 일본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과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위상을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제 조례에 의한 조약에 대한 관련한 그 제네바 협정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조약의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은 국제적인 어떤 분쟁 사항을 국내적인 법으로 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이 대법원의 어떤 판례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마찰이 있는데 일본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일본이 지금 한국에 취하고 있는 경제 규제, 무역 규제라는 거 하는데 사실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의심도 적지 않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경제 상황이나 무역 상황이 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상호간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관련 법안들이 이제 특히 그 민감 전략 산업 부분이죠 캐치홀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네네. 다소는 좀 거칠고 장애물도 없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 이후에 그럼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 국가의 이 모양새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먼저 정가림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공감대는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장관급 회담에서 한중일 FTA의 수준을 RCEP 혹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무역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에 네. 공감을 했거든요.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삼중일 3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미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합의했다라는 것은 네.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비단 체제라든지 아니면 이념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와도 직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다소는 좀 한중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네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의 불협화음만 잘 해결한다면 방향성은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이제 박상기 대표에게 드려본다면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국이 다 경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네네. 이상 충돌은 각국의 나라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는 3개국이 사실은 협력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네네. 중국은 왜 이번 삼국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느냐 하면은 지금 약간 그 미국의 그 어떤 독단적인 그 일방주의적 외교 때문에 약간 소원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때 한국을 끌어당기고 일본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제일 급한 것이 이제 한국을 끌어당겨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에 대한 그리고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 당신에 대해서는 적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그 우방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네네. 싶어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는 네. 그런 역할을 갖다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인데 중국이 거기서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빨리 조속히 정상화해서 네네.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은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과 한국과의 거리를 두더라도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어떤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영향력을 올릴 수 있는 재무장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일본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더욱더 지지하게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정가림 교수에게 그 한한령이 빠른 시일 안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이게 좀 뭐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해결이라고 본다면 네.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걸로 보이세요? 한알령을 설명할 때 보통 인과 관계, 뭐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사드 배치가 원인이고 그리고 한알령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한중 간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도 사드 얘기를 했고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네네. 이왕 종전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바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알령에 대한 완전한 해소, 네. 과거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용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알령이 지금 상당히 풀어졌다라고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풀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것이 바로 1년 전 대비, 2년 전 대비를 했을 때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앞서 사례로 든 삼성전자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건 한알령과는 다소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거는 아무래도 임금이나 지가, 생산 단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소 설명이 좀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알령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제품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생산, 한국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재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네네. 느끼는 문제는 모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B&E 글로벌 협상 컨설팅 박상기 대표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